자, 오늘 하고 내일은 6단원 파동의 발생과 전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물리원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 한 내용은 물리원 내용에서 약간 이제 조금 더 심화되는데 별로 크게 심화되는 부분은 없어요. 없고 내일 하는 부분은 좀 새로울 겁니다.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에 대한 내용하고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내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아마 했던 부분들일 거예요.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파동의 진행, 그리고 정상파, 공명, 그리고 반사와 굴절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파동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매질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죠. 매질은 각각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진동하는 진동 에너지 자체가 전달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파동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종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횡파의 모습을 어느 특정 순간에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때 이 부분을 골이라 그러죠. 골과 골 사이 혹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파장은 보통 람다라고 나타내죠. 람다라고 나타내고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종파는 이 그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생소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은 똑같은 패턴인 채소 부분의 길이가 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커먼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게 촘촘한 부분을 찾아서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용추수철로는 이 횡파와 종파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면 횡파가 만들어지고 바닥에 놔둬놓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은 종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횡파가 전자기파와 S파, 지진파의 S파가 있고 대표적인 종파가 음파, 초음파, 그리고 지진파의 P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S파, P파는 굳이 몰라도 되는데 외우는 방법은 이 S를 수직으로 뒤집으면 횡파처럼 보이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게 물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전자기파고 귀로 듣는 게 음파입니다. 물론 진동수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과 들을 수 있는 음파에 해당하는 파동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음파는 진동수로 기억하죠.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고 전자기파는 가시광선 영역인데 480에서 한 660 나노미터 정도. 근데 이게 체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범위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파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파동의 기본 요소라고 해가지고 요 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두 그래프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되는데 왼쪽은 제가 사진이라 적어놨고 오른쪽은 동영상의 스냅샷이라고 해놨죠. 이 부분은 요걸 먼저 설명하죠. 요거 만드는데 물론 이제 지난 해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였지만 오래 걸렸습니다. 나름 과학적입니다. 이게 움직여요. 여기서 대박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마루고 그리고 여기가 마루입니다. 요 어플의 특징이 쓰고 나서 한번 움직여줘야지. 커플이 안 되네. 잠시만 밑에다 좀 적어볼까? 요게 마루고 요게 마루입니다.
움직여 볼까? 아 이제 되네요. 아, 야, 예, 제가 이 어플의 시스템을 아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쓰자마자 움직여야지 커플이 되더라고. 예. 예. 그다음에 얘가 골 빨리 움직여. 아이 실패했어. 아, 살짝은 걸쳐야 되는갑다. 골 빨리. 아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 마루하고 마루 혹은 골하고 골 사이가 파장이거든요. 또 떨리네요. 마루하고 마루 이 사이가 파장입니다. 이제 됐어요. 뿌듯합니다. 근데 요 모습을요 어떤 특정 순간에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낸 게 그 위치에 따른 이 변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게 그냥 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역시 여기 마루고 골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의 특징은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위치 차이죠. 그냥 말 그대로 파장이 됩니다. 그냥 파장. 얘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요 그래프는 뭐 해석하기 쉬워요. 그다음 뭐 하나 추가되는 게 요게 진폭입니다. 보통 그 앰플리튜드의 앞자를 따서 A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진동 중심에서 최고 변이까지의 거리가 진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길이가 진폭이지 요 길이가 진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용수철하고 좀 비슷한데 용수철을 그 평형 상태에서 A만큼 당겨가지고 놓으면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이때 진폭은 2A가 아니라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세로축은 변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동영상의 스냅샷인데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여기만 관찰합니다. 여기만 관찰해가지고 이때 사진을 탁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 모습을 0초 때 찍었으니까 0초인 지점에다가 붙입니다. 이 모습이 찍히겠죠. 매질이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만큼 이동했을 때 이때 사진을 찍어요. 이게 1초가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사진 찍어가지고 옆에다 또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 있는 모습이 찍혀 있겠죠. 그리고 요 마루가 딱 통과하는 순간 이때 또 찍습니다. 붙입니다. 이걸로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붙이면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요 순간 있죠. 요 순간이 이제 마루가 통과하는 순간이죠. 그죠? 마루가 통과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골이 통과하는 이게 이제 요 순간이죠. 이 골이 통과하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요 순간입니다. 그죠? 이때 다시 마루가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요 순간이 요 1번인 순간이고 요 순간이 요 2번인 순간이에요. 그럼 요 순간부터 요 순간 갈 때까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요 파란색 박스 앞만 보십시오. 그럼 얘가 매질이 지금 제일 위에 있었죠. 위에 있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왔으니까 딱 한 번 진동했죠. 그럼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로축이 시간이죠. 여기는 요 시간이 주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시간 차이 혹은 골하고 골 사이의 시간 차이가 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요. 자 보세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얼만큼 이동했어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 이동했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이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 이동합니다. 파동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를 좀 알겠죠? 요 가로축이 위치인 그래프는 어떤 특정 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골과 골 사이의 거리가 요 파장이 되고요. 그다음 얘는 이제 특정 부위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을 시간대별로 찍어서 붙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요 빨간색,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내가 관찰한 거였다라고 하면요.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가려면 요 마루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요 지점을 관찰하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오른쪽 방향이.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요 지점을 관찰한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변이가 0초일 때 변이가 0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내가 관찰을 했다. 요 부분을. 만약에 요 부분을 관찰했다라고 하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역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났을 때 위로 올라가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안 되죠. 예, 마루가 있는 부분이 이동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그래프가 요 지점을 관찰하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조합해서 어디로 진행하는지까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파동이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진동수는 이게 그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거든요. 진동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입니다. 근데 똑같은 파동이면 그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t초 걸렸다면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할 것이냐, 이게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대 t초는 f번 대 1초. 이게 이제 그 진동수하고 주기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진동수는 단위를 헤르츠로 쓰는데 이게 결국에는 초분의 횟수인데요. 횟수는 물리량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초분의 1이 됩니다. 기초 단위로 치면. 그리고 식을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결국에 뭐 얘 둘이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관계입니다. F는 T분의 1이고 T는 F분의 1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파동의 정파 속력은 우리 좀 전에 확인했었죠. 한 번 진동하는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한 파장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단위가 미터/세컨 되죠. 파장이 길이고 주기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속력이니까 미터/세컨가 되고요. 이건 파동의 전파 속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입니다. 그 물리 원투에서는 안 배우는데 그 일반 물리학에서는 매질의 속도도 얘기를 합니다. 매질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잖아요. 그 속도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에너지의 전달 속도만 얘기합니다. 파동의 전파 속력. 얘는 실제로는 이 식보다는 요 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V = 람다 F.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파동의 전파 속력을 더 많이 얘기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 F이죠. F. 얘가 누가 결정하냐면 파동이 만들어지는 지점 파원이 결정합니다. 파원이라고 하면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파원입니다. 그래서 파원에서 한번 진동수가 결정되면 파동이 전파되는 동안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매질이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명확해야 됩니다. 파동에서. 그러니까 파장이나 속력은 바뀔 수 있어요. 매질이 달라지면. 근데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 전파되는 동안.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요 파동의 진행 위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이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요 부분이 파동의 기본
개념입니다. 파동의 속력에 대한 velocity, 이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확하게는 속도의 크기, 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파동을 횡파, 종파로 나누었지만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고 전자기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파동은 매질이 필요한 파동으로 그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모두 묶어서 역학적 파동이라 그럽니다. 그럼 역학적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짓느냐? 매질이 결정짓습니다.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죠. 전자기파는 필요 없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 퍼져나가는데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데는. 근데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전자기파가 대표적인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고 우리가 듣는 소리가 대표적인 역학적 파동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진공에서 전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우주선이 폭발하는데 폭발음 들리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고요해야 됩니다. 매질이 결정지는데 몇 가지 역학적 파동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소리 혹은 음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리투에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물결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결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리는 약간 느낌을 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고체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 기체예요. 이건 분자 간 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자 간 거리가 고체가 제일 짧죠. 그러니까 분자들이 소리를 전달하니까 분자들끼리의 간격이 좁으면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겠죠. 사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더 사실을 따져보면은 또 고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들끼리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빨리 전달됩니다. 에너지가. 근데 이 중에서 기체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체는 온도가 어떨수록 분자량이 어떨수록 그 기체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빠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배운 기체 분자 운동론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였죠. K는 볼츠만 상수였고요. 그러면 요 식을 보면 결국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루트 3 kT 나누기 m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체 분자 자체의 평균 속력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빠를 조건은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빠를 조건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기체면은 온도가 높을 때 속력이 빠릅니다. 온도가 같다면 분자량이 작은 기체일수록 그렇게 이루어진 시스템일수록 소리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리투에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물결파, 수면파의 속력이에요. 요거는 제가 요번에 소형으로 구입했어요. 물결파 실험장치. 물론 학교 돈으로. 실험실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동아리 시간에 큰 거는 좀 다루기 어려운데 조그만 거는 좀 다루기 쉬워 보이더라고. 물결파를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깊이에 따라 속력이 다르고 굴절되고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간섭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물결파는 깊을수록 빠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생각하면 되냐면 물결파는 물결 표면에 생기는데 깊을수록 바닥과 멀어집니다. 근데 이게 물결파가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바닥과의 마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과 멀면 마찰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물결파는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수면이 깊을수록. 예? 그러니까 수면과 물을 어디 수조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물의 수면, 표면하고 바닥 사이 깊이. 그게 깊을수록 바닥과 멀어지기 때문에
바닷가의 마찰이 약해져서 혹은 그거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어서 빠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결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깊이가 다른 구간을 만들어 보면은 깊이가 얕아지면 이 파장이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깊이가 얕아지면 속력이 느려지거든요. 그럼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일정하게 결정이 되니까 V 이꼴 람다 F잖아요. 근데 요거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뭐 1초에 2번 때리면은 2Hz거든요. 근데 물결파의 수면의 높이가 그러니까 물결파의 깊이가 안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 집어넣으면은 수면이 깊이가 얕아지잖아요. 그럼 속력이 느려지거든요. 그게 겉으로 보면은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것으로 이게 관찰이 됩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리는 게 방금까지 얘기한 것은 역학적 파동입니다. 그래서 매질에 의해서 이 속력이 결정되고요.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매질이 똑같으면 역학적 파동은요. 매질이 똑같으면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이 같습니다. 역학적 파동은 매질의 상태와 파동의 종류가 같으면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교실 안의 공기 중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 제가 하나 소리의 속력은 같다라는 거예요. 속력은 진동수가 달라도. 근데 전자기파는 좀 다릅니다. 일단 전자기파는요 매질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질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실 전자기파 입장에서는 매질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진공일 때가 제일 빠르고 진공일 때는 어떤 방해 요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해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진공 속에서는. 근데 물질 속에서는 다릅니다. 물질 속에서는 그 전자기파의 속력이 다른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물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 속이냐 유리 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특징은 뭐냐면 물질 속에서는 진동수가 다르면 속력이 다릅니다. 이게 전자기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F가 클수록 속력이 느려집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똑같은 물질이라도.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같고 똑같은 종류의 예를 들어서 음파면은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이 같아요. 근데 전자기파는 아니에요. 전자기파는 어떤 물질 속에서의 빠르기가 진동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죠. 스펙트럼. 그래서 얘가 백색광이 들어가면요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그죠?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요 안에서의 속력이 다릅니다. 바깥에서는 속력이 같아요. 공기 뭐 거의 진공이라고 보면요. 바깥에서는 속력이 같은데 안에서의 속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은 진동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파란색이 진동수가 더 크니까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분산이 되는 이유는 이게 전자기파가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산이 일어납니다. 전자기파는 예. V는 람다 F가 성립해요. 예, 전자기파도 V 꼴 람다 F가 성립합니다. 예. 빛이 저렇게 다른데 쟤네 파장이 서로 달라서 예. 성립하는 거예요. 파장이 달라서라고 볼 수도 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진공에서는 C 이꼴 예를 들어서 람다 1 F1 람다 2 F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에서의 파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진공에서 진동수가 다르다는 거는 진공에서 파장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질에 들어갔을 때 그 파장이 다른 녀석은 이 속력이 다릅니다. 근데 각각이요 또 매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F1, F2 진동수는 각각 안 변합니다. 진동수는 안 변하는데 파장 람다 1, 람다 2가요 각각 짧아져요. 그 프리즘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짧아지는 비율이 또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지는 비율이 다르니까 매질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V1 프라임은 람다1 프라임 F1이 되고 V2 프라임은 여기서는 프라임을 안 붙였네요 제가. 이거 다시 지우고 가자. 안에서의 속력을 V1, V2라고 했네, 그지? 그래서 안에서의 속력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람다1 프라임 F1이 되고 얘는 람다2 프라임 F2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진공 속에서의 파장에서 물질 속에서의 파장으로 변할 때요. 얘가 이렇게 바뀌는 비율하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짧아집니다. 속력이 느려져요. 둘 다 짧아지는데 빨간색이 짧아지는 것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속력의 차이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굴절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얘가 물질 속에 들어가면요. 그 전자기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퍼져나가거든요. 일종의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그러니까 물질 속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면 물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에 영향을 받아서 그 유도기전력이 그 방해를 하듯이 이 전자기파의 진행을 방해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그럼 진동수가 큰 녀석이 변화가 심하잖아요. 진동수가 큰 녀석이 변화가 더 심하니까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느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은 물리2에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하이 헌스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알기로는 호이겐스의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고등학교 책에서만 하이 헌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아마 하나가 그 네덜란드식 본토식 발음이고 하나가 영어식 발음일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호이겐스가 네덜란드식인가? 이게 네덜란드식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그냥 외래어니까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하이온스의 원리에 의하면 이제 하이온스 원리는 이제 파면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 파면은 위상이 같은 점 혹은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나 면입니다. 위상은 뭐냐면 그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만약에 마루면은 마루끼리 점을 이은 거예요. 골은 골끼리 점을 이은 겁니다. 그냥 마루하고 골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냥 마루에 점을 찍어 놓은 게 파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이헌스의 원리는 요 두 번째 문장 이겁니다. 그 파면상의 모든 점은 항상 새로운 파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파동이 진행하는 것을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산 물결파 만드는 장치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평면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자 같은 게 있어요. 자를 이제 모터 두 개가 양쪽에 옆에 달려 있는데 얘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찍습니다. 자를 달고. 그러면 이제 이 파원의 모양이 선형이죠. 그럼 이제 호이겐스에 의하면 하이혼스에 의하면 요 모든 점들이 이제 파원이 되는데, 요 모든 점에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접선을 탁 모으면은 이게 또 새로운 파면이 돼요. 이거 옆에서 보면 처음에 이게 마루로 시작한 녀석이 다시 마루로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루가 될 때마다 이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그게 파면이 됩니다. 파면. 그러면 파면하고 파면 사이 거리가 결국에 뭐겠어요? 마루가 됩니다. 파장이 됩니다. 파장. 그래서 여러분 파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파면과 파면의 수직거리가 파장이구나. 이렇게 판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파의 특징은요, 파원이 이런 선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점의 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퍼져나갑니다. 대표적인 평면파가 나중에 배울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직식성이 강해요.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퍼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도 거의 없고 거의 평면파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실제로 대부분의 파동은 구면파입니다. 그러니까 파원의 형태가 점이에요.
그래서 그 수면파 발생 장치도 이 구면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는 부분을 이제 점의 형태로 돼 있는 걸로 바꾸면은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지금 얘를 중심으로 이제 이 원 형태의 파면이 만들어집니다. 구 형태, 구면 형태. 그럼 얘도 포이겐스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게 여기가 새로운 파원이라 생각하면 얘는 얘대로 퍼져나가고 얘는 얘대로 퍼져나가고 얘는 얘대로 퍼져나가고 근데 요 점만 있는 게 아니죠. 각각의 점들이 각각 또 퍼져나간다 하면 결국에 접선을 모으면 또 새로운 파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수직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수직거리가. 그 파면의 특징은 이 파면의 특징을 보면 파면의 수직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 구면파를 매우 멀리서 보면 평면파처럼 보입니다. 구가 커지면 거의 평면이 되죠. 구면이 지구 표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 있죠. 그것도 거의 평면파로 가정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오는 빛도 거의 평면파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중첩의 원리는 이게 이제 정상파라든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그러니까 내일 배울 그 영의 이중슬리 실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중첩의 원리는 원리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어떤 두 파동이 만나면 그 순간에 그 지점에 각 파동의 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이를 YA, YB라고 하면 YB? 요 두 개를 합친 게 그 지점에서의 합성파의 변이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거나 골하고 골이 만나면 마루는 더 높아지고 골은 더 깊어지겠죠? 근데 그게 거꾸로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상쇄돼 버리겠지. 그게 뭐 중첩의 원리예요. 독립성은 뭐냐? 중첩 이후에는 이 두 파동이 이렇게 다가와서 중첩이 되면은 이게 높아지죠. 각각의 변이가 합쳐지고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크로스해서 지나갈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이 가능한 거지. 서로 동시에 막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 요 간섭 이게 중요한데요. 좀 전에 얘기했죠.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면 커지고요.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작아집니다. 근데 이게 물리투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제가 파란색으로 찍은 두 지점은 파원입니다. 근데 요 두 파원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 줍니다.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가지고 똑같은 진동수로. 매질이 같으면 이제 속력도 같겠죠. 파장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쳐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똑같이 시작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마루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시다. 얘가 마루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얘도 마루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골하고 골이 만나죠. 그럼 이 경우의 특징을 보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를 구합니다. 그걸 경로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은 길이가 같잖아요.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 빨간색 길이가 경로 차이거든요. 근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은 모양이 같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의 조건은 경로 차이가 요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입니다.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혹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그 말이랑 똑같죠. 파장의 정수배나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됩니다. 그 지점에서. 근데 상쇄 간섭은 이럴 때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이럴 때. 얘나 똑같습니다. 콩콩콩콩 수면파 발생 장치라고 생각합시다. 콩콩콩콩콩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처음에 위상이 같겠죠. 근데 얘는 마루 골 마루 이렇게 도착했어요. 얘는 마루 골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마루하고 골이 만나니까 상쇄되겠지. 근데 이때의 특징을 보면 요만큼은 경로의 길이가 같고요. 요만큼이 경로의 길이의 차이죠. 이게 경로 차인데 경로 차이가 반파장이거나 반파장의 3배이거나 반파장의 5배이면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마루하고 골 위상이 뒤집혀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상세 간섭의 조건은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홀수배일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하는 요 내용이요, 그 파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이걸로. 이 내용이 다예요, 사실 파동에서. 파동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할 때는 요걸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그림을 약간 느낌적으로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을. 그러니까 요 그림을 대충 기억하면은 이게 왜 짝수배일 때 보각인지 홀수배일 때 상세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영의 나중에 영의 이중순리 실험은 또 이걸로 다 설명할 겁니다. 이걸로. 그럼 넘어가서 물결파의 간섭을 한번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구입한 학교 돈으로 구입한 실험 장치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콩콩콩콩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모터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똑같은 주기로 콩콩콩콩콩콩 찍으면은 이제 이런 무늬가 나타납니다. 물결파 무늬. 그럼 보면요, 요 부분은 물결파가 안 생겨요. 이 부분이 이제 정상파로 치면 마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물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변이가 최대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보강 간섭이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상세 간섭이에요. 고요한 부분 있죠. 근데 딱 대칭적으로 요 가운데는 보강 간섭일 수밖에 없는 게 요 선들은 전부 다 여기랑 여기 거리가 같잖아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보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 사이는. 요게 이제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파면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여기 아까 파원 2개가 있는데 파면이고 요 점선이 고를 나타내고요. 요 실선이 마루를 나타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 부분은 보면 이게 딱 여기가 딱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순간이니까 사실 여기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가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가 번갈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순간을 놓고 보면 여기는 골하고 골이 만나죠. 그러니까 아래로 깊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니까 위로 볼록 튀어나왔을 거고 여기는 아래로 깊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울룩불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울룩불룩하죠. 여기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는 경로 차이가 0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파장의 0배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마루하고 골이 만나죠. 여기도 점선하고 실선이 만나죠. 여기도 점선하고 실선, 점선하고 실선, 점선하고 실선이 만나잖아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게 고요한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은 반파장이 홀수배인데 딱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부분들이에요. 요 지점들은. 딱 대칭적으로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겐또 실력을 믿겠습니다. 여기는 반파장의 몇 배겠어요? 경로 차이가. 요 지점. 반파장의 2배입니다. 이게 무슨 선이에요? 경로의 차이가 특정 숫자인 선들의 집합. 쌍곡선이죠. 네, 쌍곡선. 그러니까 요 그림들이 요 선들이 다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이게 2배. 그럼 요거는 경로 차가 몇 배겠어요? 반파장에. 3배가 됩니다. 규칙을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반파장에 1배 하면 안 되죠. 1배, 2배, 3배. 3배, 2배, 3배. 이렇게 되면서 보강 상세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스피커로 일정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딱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 지나가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냥 보강 상세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걸 빛으로 하면 이중순리 간섭 실험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위상, 똑같은 진동수의 빛을 쏘면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나옵니다. 보강 상세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실험이에요.
물결파로 하나, 스피커로 하나, 빛으로 하나. 이게 다 같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관산섭은 그러니까 이게 또요 생각해 보면 요 사이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배운 정상파예요. 똑같은 파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 마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2차원적으로 보면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정상파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전부 다 배가 돼요. 요 부분들은 전부 다 마디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항상 고요해요. 요 부분은 항상 울룩불룩합니다. 울룩불룩.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진을 찍어도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사진을 찍어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파예요, 결국에. 일종의 2차원 정상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보강간섭의 배, 상쇄간섭의 마디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경로차에 우리 이제 좀 더 고급지게 문자로 표현합시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보강간섭은 반파정의 짝수배. m은 이게 양의 정수. m은 양의 정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은 반파장의 홀수배겠죠. 홀수는 뭐 2m 플러스 1 하면 되죠. 2m 플러스 1. 그래서 아까는 그냥 짝수 홀수 했는데 원래 이렇게 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m은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첫 시간을 좀 길게 하고 둘째 시간을 좀 짧게 갑시다. 네. 정상파도 마저 설명하고 좀 쉽게요. 왜냐하면 정상파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 두 파동의 간섭이잖아요. 좀 전에 했지만 똑같은 두 파동이 좀 전에 물결파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듯한 모습의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실제로 매질은 정상파가 아니어도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근데 원래 파동은 보면 그래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상파는 그게 안 느껴져요. 그냥 진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빨간색 순간이 여러분 프린터는 흑백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새 아직까지는 그 학교에 컬러 프린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을 좀 입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 요게 이제 요게 t = 0일 때라고 기준을 잡읍시다. t = 0일 때면 얘는 그 파장이 람다고 진동수가 f인 요 두 파동이 만나잖아요. 그럼 람다하고 f는 안 변하지만 하나 딱 변하는 게 있습니다. 요 진폭은 2배가 됩니다. 진폭은 왜냐면 같이 만나서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폭은 2배 됩니다. 근데 파장 2배 안 되고요. 진동수도 2배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거 이제 진폭만 2배 됩니다. 자, 0초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럼 반죽이 지낼 때는 뒤집히겠죠. 마루가 골이 되고 골이 마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인 4분의 1주기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두 지점만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초일 때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그래서 한 주기가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적으로 항상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요 사이에도 그려져 있게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잔상을 그려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부분 있죠. 요걸 이제 저의 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입니다. 알았어. 여기가 마디입니다. 마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배하고 인접한 배 사이가 한 파장이 아닙니다.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배하고 인접한 배가 아니라 그 다음 배까지가 한 파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특정 순간에 마루하고 마루 혹은 골하고 골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요 밑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이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요 두 파동이 만나가지고 요 세 번째 그림은 합성파의 변이를 나타낸 거고, 여기 시간대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정상파고요. 이 공명은
이제 물체의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고유 진동수 구한 건 두 가지 있습니다. 단진자하고 용수철 있죠. 근데 단진자하고 용수철만 고유 진동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물체를 그냥 때려요.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럼 그게 고유 진동수입니다. 예.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도 고유 진동수가 안 나올 겁니다. 예. 인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물체는 미시적으로 보면 다 탄성체이기 때문에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형태만 찾아보는 거죠. 이런 요거 마저 볼게요. 이게 내용을 끊는 게 좀 별로라 가지고 이거 퍼뜩 봐서 줄에서의 파동만 같이 해보고 밑에 거는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는 악기에서의 정상파에서 줄 열린 관 닫힌 관인데 줄이 기타가 될 거고 대표적인 얘가 열린 관은 뭐 플룻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코더. 닫힌 관은 소주병.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이 정상파 문제는요 양쪽 끝에 경계 조건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항상 기본 진동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쪽 끝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양쪽 끝이 마디가 됩니다. 마디. 그리고 기본 진동은 가능한 진동 중에 가장 파장이 길고 단순한 형태입니다. 가장 파장이 길 때니까 진동수는 가장 작을 때입니다. 이게 기본 진동이에요. 기본 진동은 배가 한 개 있을 때죠. 그럼 이제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L 안에 반파장이 한 개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2배 진동은 결국에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기본 진동의 진동수가 2배인 진동이에요. 얘는 L 안에 반파장이 2개 들어있죠. 3배 진동은 L 안에 반파장이 3개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총 길이의 몇 배인지를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파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비교할 때는 기본 진동만 구하고요. 모양을 보면 되죠. 이 기본 진동 모양이 여기는 2개 들어있으니까 기본 진동에 비해서 파장이 절반입니다. 얘는 기본 진동에 비해서 파장이 3분의 1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줄에서의 파동이니까 똑같은 동일한 매질이고 동일한 파동이죠. 그다음에 전파 속력이 다 똑같대요. 줄에서의 전파 속력이. 그러니까 람다1 F1이나 람다2 F2나 람다3 F3가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 하면 기본 진동의 파장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진동은 모양을 보고 파장이 이거의 절반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세 번째 모양은 이거의 3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진동수는요, 결국에 이게 기본 진동의 속력을 람다1 F1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요 F1이 기본 진동수거든요. 기본 진동수인데 그 두 번째 진동, 세 번째 진동은 결국에 기본 진동수의 몇 배이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파장이 절반일 때는 진동수는 2배가 될 거고, 그죠? 파장이 3분의 1일 때는 진동수가 3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진동과 항상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줄에서의 파동은 기본 진동의 2배, 3배, 4배, 그러니까 자연수 배만 가능합니다.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요. 공명이 일어난다는 건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양쪽이 열린 거는 양쪽 끝이 공기의 음파거든요. 얘는 뚫려 있으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기본 모양이 돼요. 이 카이처럼 생긴 요 모양이. 그럼 요게 2개, 3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파장이 기본 진동의 절반,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진동수는 기본 진동의 2배, 3배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한쪽이 열린 거는 좀 복잡합니다. 한쪽이 열린 거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가 진동 못 하니까 마디가 되고 여기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기본 모양이에요. 요건 배하고 마디 사이니까 4분의 1 파장입니다. 근데 얘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게 얘는 있을 수가 없어요. 2개가 들어가면 양쪽이 배가 돼 버리잖아요. 안 되고 3개 들어가는 거 가능하고 5개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 파장이 3분의 1, 5분의 1이 가능하죠. 그럼 진동수는 3배, 5배. 그러니까 홀수 배만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됐나요? 이거 빨리 끝내고 싶지만 이 실험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인데 여기서 이제 말굽자석으로 말굽자석이 아니고 그 소리굽새로 소리를 내면 만약에 요런 모양이 된다면은 이제 얘가 그 큰 소리가 날 거예요. 공명 조건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물이 여기에 있지만 이 소리굽새의 진동수는 일정하거든요. 일정하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공명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물의 수면의 높이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마다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소리가. 그럼 요게 몇 파장이 되겠어요? 예, 반파장이 됩니다. 반파장이.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그럼 얘는 반파장이 얼마겠어요? 요 차이가 반파장이겠지. 여기에서 반파장이 34cm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소리굽새의 진동수는 거의 적혀 있거든요. 요 문제에서는 소리굽새의 진동수가 512Hz였어요. 그러면 소리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소리 속력 람다 F니까 68cm 곱하기 512Hz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대략 348m/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의 속력을 잴 수 있습니다. 이걸 기주공명 실험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물리실에 있습니다. 실험 장치가 소리 굽새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 뭐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각 풀어보고 조금 있다가 그 반사와 굴절 마저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